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편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참 민주당 이런 인간들이 박지원이하고요, 서영교하고 오늘 뭐 국회에서 이 한덕수 총리하고 대대적으로 붙었는데, 이제 저도 여러 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한, 못돼 먹은 인성들로 가지고 공세만 매달리는 한 우리 국무위원들도 제대로 맞받아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서영교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칭 문제도 말이죠. 이 의원들은요, 차관급이에요. 정부직으로 따지면. 위원장들은 이제 장관급대로 하는데, 국민의 대표면 국민의 대표다운 이 일을 할 때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국무위원들 할 때 장관, 총리, 요런 못된 그 호칭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상호 존중되지 않는 이 의회 정치.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네.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국무위원을 무슨 뭐 종 부르듯이, 친구 부르듯이, 하인 부르듯이 막 불러 제끼고 있어요. 심지어 정청래 같은 인간, 최민희 같은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위원은 물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이 뽑아줘서 힘을 받는다. 이래서 이제 뭐 장관, 총리 이러고 있는데, 장관, 총리 호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호 존중과 신뢰 없이 의회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호칭성도 고치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더군다나 송영교하고 한덕수 총리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직위적으로 보면 차관급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장유 유사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차를 보십시오. 어디다 대고 총리하고 눈을 부릅뜨고 과음을 줄이고 난리를 칩니까? 이런 인간들 싹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국회 해산권을 당겨놓을 때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아주 이제 요즘은 뭐 유튜브들도 다 생중계하고 있고, 그리고 온갖 매체들이 전부 다 생중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국회 방송에 들어가면 다 생중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육성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 책방에서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오직해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고, 탁현민 요 인간이 또 문재인 또 이걸 뭐라고 하죠? 순장도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야말로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 앞에 목숨 걸고 아우하는 꾼들, 요것들 참 어떻게 이거를 손을 봐야 될지 참 정말 열받네요. 예.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우선 이 양산 책방에서 폭동이 일어난 걸 갖다가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이제 8일 날 일어났는데, 8일 날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예방했잖아요. 그날 오후에 일어났어요. 오후 이제 한 뭐 3시경에 이제 이 면담이 다 끝나서 이제 끝났는데 7시경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보통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운영을 하는데 6시까지만 운영하지만 문은 잠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손님 한 분이 들어오니까 평산책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오늘 영업이 끝났으니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손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요 책방 직원한테 이제 고함을 지르고 바퀴질하고 주먹을 때리는 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평산책방 직원이 이제 비명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책방 인근에 있는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유치장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냥 뭐 늦었다고 해서 이렇게 순간 이 폭발해서 폭행을 가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이게 문재인이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다른 인간이 겨우 한다는 게 책방을 하고 앉아 있느냐, 책장 서고 있느냐 이거죠. 예.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책방을 그냥 해서 이게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무슨 뭐 지식을 함양시켜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좌파 이념적 측면에서 책 선전해 주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빵 팔고 커피 팔아먹고. 요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기가 막힌 것이죠. 아마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면 전직 대통령의 품위에 맞게 그 퇴직 후에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최근에 말이죠. 문재인이 이 사법 리스크가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이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뭐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빨리 다음에는 정권을 교체하라고 요런 말들도 전부 다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한 2, 3시경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요 손님이 간 것은 6시 넘어서 7시경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알고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마도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상해서 요 난리판을 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예. 요번에는 지금 이제 탁현민이가 이걸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나왔어요. 야, 참 이런 것들이 이제 호위무사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야, 참 이거, 예, 아이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보도를 보셨지만은요, 말에는 반드시 예양이 따라가야 돼요. 예양이. 예.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왜? 탁현민이도 공인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아니, 비서관까지 해먹은 놈 아닙니까? 그러면 비서관을 해먹었으면은, 이 1급, 차관복급까지 해먹은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점잖게 해야지. 이거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전포가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같은 범인 하나 키우겠다고. 자, 그래서 자기가 지키겠다. 예, 자기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한 말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 사진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 문재인하고 이렇게 파한대소하는 요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문재인과 김정수이가 평생을 웃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다혜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싸우겠다. 딱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다혜, 탁현민 이런 것들 지금 대대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야, 참 이런 무식한 인간. 자,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웃음을 오래오래 지키고 싶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도리와 의리라는 게 있는데 삶이 팍팍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도리를 다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의리는 다르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다. 그러면서요.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바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 이런 인간들이 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그래서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과 글 때문에 또다시 현실 정치 언저리로 끌려가더라도 오랫동안 이 웃음을 지키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딱 문다혜하고 똑같이 지금 싸움질을 하러 달려드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한 발언하고 똑같이 현 정권을 상대로 해서 전투 모드로 돌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야, 참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제 국회,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부 질문에서 이 한덕수하고 박지원이하고 이제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박지원이가 나를 총리로 쓰라고 하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대통령을 비아냥하고 있는 것이죠. 비아냥.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를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지만은 우선 이게 중앙일보에서 요거를 대화형으로 쫙 정리를 해놨어요.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화형으로 된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 신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티키타카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위트 섞인 공방을 전개하면서 여야 의석에서 웃음까지 터져 나왔다. 요런 이제 제하에 지금 기사를 싣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박지원이가 이제 1번 타자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대화 형식으로 보겠더니 이제 박지원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같은 나라의 국민이다. 박지원 불만 켜있고 문 열어놓으면 응급실인가? 24시간 문 열고 불 켜놓는 편의점이 아니다. 한 총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응급실 의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박지원,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냐? 너무나 그러니까 한덕수 너무나 잘 아는 사이다. 예, 박지원이가 다시 한 총리는 사모님이 대울백 300만 원짜리 과자오면 받으실 거냐? 그러니까 한 총리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가 다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회원위기도 극복해봤고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하느냐.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하고 있고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던가 저는 안 싸운다. 의원님 저 안 변했다. 의원님을 존중하고 의원님과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박지원 그러니까요. 개원식 당일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신나간 대통령실에서 왜 하필 이런 사실을 공개해서 국민 염장을 지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 최고였던 박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주라고 하시라.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렇게 건의하겠다. 그러면서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뵈니 너무 좋다.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그럼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여기서 뼈 있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냈잖아요. 국정원장 하실 때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르실 줄 알았다. 이렇게 비꼬아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도 이제 이 말빨 얼마나 센 인간입니까? 저렇게 쫄랑쫄랑 전빈이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요렇게 이 발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들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께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요.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감사합니다. 한 총리 사모님이 기울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을 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이 사이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이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월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한덕수 경제수석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집전에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그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지실도 말을 못하니까 우리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이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차분하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려면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 달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경제 좋다. 인생은 어렵다고 그러셨습니다.
경제 좋아요? 민생은 어렵습니다. 민생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1년에 100만 개씩 없어집니다. 좋다나 좋아요? 그러나 130만 개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는 들어옵니다. 지난 2년 반간 국민과 대통령이 딱 나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차립니다.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 가면은 300만 원 기울백 받았으면은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라 하시죠?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예.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뭘 하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요즘 당선자들 모여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우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요?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던가요? 저 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가짜니까 선동이 판을 치니까 또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하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자, 이 정도로 그거는 제가 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저 완전히 참 일방적이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팩트에 맞지 않게 언뜻 들으면 사실로 보이게 조작을 해서 하는 이 박지원이 역시 공작의 대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용교 발언을 갖다가 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서용교 요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박지원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용교의 독설 뭐 익히 잘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서용교가 지금 이 한덕수 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또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 이거 이제 한마디로요. 이 경제 성장률을 두고서 이제 시비를 붙은 거예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하면 지난해 세수 부족이 56조로 올해는 30조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코로나 때에도 문재인 정부가 흑자를 냈는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다 망가뜨렸다.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면 중총이라도 경제를 정의하는 거 아니냐. 기재위에서 2년간 활동할 때 매번 하는 얘기가 나아진다는 얘기였는데 뭐가 나아진 거냐. 그러면서 서영교가 이제 총리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우리 국내 상황을 비교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한 총리가요, 이 검지를 펴면서 작년 한 해만 먹고 사느냐, 잘못된 통계는 어떤 통계냐, 예. 그래서 민생은 어렵지만은 경제 위기를 지난 2년간 극복했고 앞으로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바탕을 마련했다. 어느 정부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이러면서요, 경제 대책을 마련해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갔고 올해는 2.5% 경제가 성장했고 77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는데 25에서 29세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72.3%다. 요렇게 해서 이제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이 싸우러 왔냐, 똑바로 대답하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개입을 해서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인데 의원들이 나와서 대정부 질문하면 국무회의는 답변해야 한다. 답변이 격해져서 오히려 질문을 하면 대정부 질의가 안 된다. 요렇게 이제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영교가 말이죠. 그래도 계속 또 싸워요. 한 총리가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냐? 저는 민심을 전해왔다. 국민의 의료 대란 때문에 정화하고 있고 총리가 그렇게 답변하면 되냐?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정부 질문을 듣고 민심을 해결할 대책을 서야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감이 잘 안 와요. 얼마나 이게 신랄하게 맞받아치고 또 공격을 또 가하는지, 야, 요런 올해 2.5%죠. 총리한테 내년에 인사하는 거 2.2%죠. 잠깐만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요. 2.6까지 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2.6%잖아요. 몇 가지 찍었습니까? 올해는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아니, 찍었어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거 지금 떨어지고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올해 2.5%죠. 내년에 2.2%죠. 잠깐만요. 아니 저는 잠깐만 중단하시죠. 잠깐만 중단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나오셔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대정부 질의하고 답변자인 국무위원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얘기 들으세요. 이렇게 되면 서로 질문도 격해지고 답변도 격해져서 답변하는 분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정부 질의가 안 됩니다. 질문자가 질의를 하면 그것을 잘 듣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하세요. 총리가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심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이런 못돼 먹은 인간들이요, 싹 다음 총선 때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회 정치가 발전할 토양이 없어진다. 이런 점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갖고 꼭 심판하도록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요게 이재명이가 자기는 이제 부정부패 깔끔하다. 자기는 정을 이룬 사람이다. 일체 로비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현직 때,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요거를 갖다가 공무원들한테도 강조하고 또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뒷구멍을 뭘 했습니까? 대장동 로비 받았죠? 백현동 로비 받았죠? 예. 온갖 로비란 로비는 다 받아먹었어요. 자, 그래서 백현동, 대장동, 우이대 신도시,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성남FC, 그 다음에 정자동 호텔 등등. 예. 온갖 부정부패의 원상이 전부 다 로비에 의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론에서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많이 돌고 있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로비 받은 그 사례도 공개됐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로비 받았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로비를 딱 걸리면 그냥 끝장을 내버린다. 절대로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 끝까지 용납을 안 한다. 요렇게까지 밝히고 다녔는데 뒷구녕에서는 온갖 비리 의혹을 다 저질른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김만배 등등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이재명이가 지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로비를 받았다라고 실토를 했는데 과연 누구한테 어떤 성격의 로비를 받아서 본인이 얘기한 게 요거를 끝장냈는지 요거를 파헤쳐야 될 것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이가 과거에 성남시장 때 내가 로비를 받았는데 끝장내버렸고 딱 거절했다. 요게 진짜인지 우선. 진짜라면 어느 업체의 로비를 받았고 그 로비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우리 우파 시민단체에서 요거 반드시 고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